투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겠고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나기 전에, 우리 방송하기 전에 네. 시장은 좋은데 왜 나는 이럴까요? 뭐 약간 이런 네. 볼멘소리 했잖아요. 네.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 있다면은 오늘 이 상승이 딱히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급등주 픽을 좀 대형주 위주로 골라봤거든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K하이닉스예요. 왜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냐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삼성전자만 떼어놓고 좀 자세하게 분석을 네. 할 거라서 SK하이닉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점. 한 줄평은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급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일단 실적도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60점입니다. 주가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여력이 보인다, 룸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토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배당은 받고 고민합시다. 그런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또 배당도 많이 주니까. 또 외인들 환차익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지르고 보내. 환율도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 두 대장의 주가 상승 배경, 이 안에 써 있는 대로 배당, 환차익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동안에 외국인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선물 매수력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현물도 계속적으로 지금 2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수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도체 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살짝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한 단계 더,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적 측면에서 보면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종목 다 3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화웨이가 좀 미국에 공격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화웨이양 그 매출이 좀 다소 축소가 돼서 4분기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다른 고객사들이 그 캐파를 메꿔주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최근에 뭐 디램 가격 빠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서버용 디램도 좀 수요가 좀 부진하지 않나요? 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것은 결과적으로 모바일 쪽 메모리 섹터에서 긍정적인 수요가 아주 강하게 몰렸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 이게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그리고 서버용 쪽 수요도 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SK 지금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도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도요, 이제 5G라던가 전기차, 그리고 코로나 완화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이렇게 되면은 언제가 피크냐, 그것도 네. 고민을 하잖아요, 미리. 네네. 괜찮을까요, SK하이닉스 실적은? 이미 이제 실적은 상당히 많이 꺾였다가 네. 최근 들어서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018년에 이제 최고 실적을 찍고 2019년에 확 매출이 죽었다가 네. 지금 2020년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금 살아나고, 이 실적이 좀 일정 부분 좀 이어져 가겠다라는 지금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도 좋아 네. 보인다. 그럼 SK하이닉스 그냥 쉽게 말해서 5개월 만에 지금 9만 원 돌파했고요. 저희가 이슈를 뽑았을 때부터 장중에 상승폭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 네.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 신고가 응신 가능할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97,7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 포인트 같고요. 그래서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세에서 97,7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시세가 죽어버리면 빠르게 다시 자금을 회수하셨다가 밑에서 한 88,0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유하신 분들도 97,700원 돌파 여력 확인 후 매도할지 조금 더 홀딩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97,700원을 강력하게 내일 시장에서 돌파가 나타나게 된다면 10만 3천 원짜리까지 기술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3천 원짜리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 가는 그런 또 신파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에서 97,700원 돌파 여력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한 흐름 속에 지금 96,800원까지 10만 원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점수는 60점 드렸고요. 이제 2차적으로 목표 주가 10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급등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대형주 중에서 꼽아봤는데 KB금융 더 이상 시장 소외주가 아니야. 지금 관식 듬뿍 받고 있어. KB금융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5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도 좋고 다 괜찮고 저평가이긴 한데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금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다소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55점 드립니다. 저희가 점수 똑같이 주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5점 일부 깎은 것 같은데 맞죠? 네, 50점을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5점 드려봤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B금융 상승이 나오지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우선 박정수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KB금융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글도 있고요. 과거 환율 최저일 때 4만 원에서 6만 9천 원까지 가는데 1년 걸렸다. 이번엔 유동성으로 인해 더 빠를 것이다. 환율도 여기에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 금리, 네. 배당, 그리고 여기에 또 증권주들의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겹쳐졌었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호실적도 대출이 상당히 많이 총체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저평가이고 또 호실적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준금리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인 실적이 결과적으로 이 대출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금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은행들이 충당금을 최근에 좀 많이 1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연체율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연체율이 굉장히 낮게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 1분기 이후, 즉 현재 그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그리고 이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좀 유예해주는 지금 방안을 정책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3월 말이 지나서는 갑자기 또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이 부실 대출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은행주들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네.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B금융 호실적에는 이제 증권 쪽에 실적 호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동학개미 운동이다, 또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이 많아서 이제 증권 쪽의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도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자금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도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거?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것이 네. 금융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아니면 뭐 주식 가격 갑자기 급격한 하락 또는 이런 이제 대출의 부실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다소 조금 몇 개월 증시가 쉬었다 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KB금융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뭐 기업은행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KB금융을 포함해서 그냥 전체적인 은행, 금융주들은 좀 비슷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주세요. 네, 일단은 금융주는 일단 연말 배당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12월 28일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지금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력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대하락 폭의 50% 구간이 지금 47,2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딱 지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일정 부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들어오면 한 42,500원 정도부터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또 이 수급이 좋으면서 이 47,2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52,200원 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KB금융은 이제 목표 주가 49,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44,900원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주 안에선 KB금융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조선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확실히 대형주들이 강합니다. 삼성중공업에 관해서 꼽아볼게요. 여러분들 조선주 없으세요? 라고 제가 한 줄평 꼽아봤는데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없다면 사야 되는 건지 조선주를 가져가야 될지 100점 만점의 점수를 주시죠. 네, 조선주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점이요? 높은 편인데 한 줄 평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 섹터에 놓여져 있고요. 수주가 지금 올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전년 대비 한 절반도 지금 수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이 총 수주의 한 70% 정도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실적으로 따지면 1위지만 네네. 그 수주의 그 총 그 전년 총량은 대비 줄어들었다. 총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섹터의 흐름을 보았을 때 내년부터는 또 수주가 다시금 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 좀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 그리고 현재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런 호조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라면서 70점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종목 토론방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에 7,000원 뚫어줄까?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이 주가 너무 싸다. 그래도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조선소다. 아름다운 조정 후 상승, 삼성중공업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군요. 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운임비 상승에 RCEP 7개월까지 네네. 뭐 이 정도면 조선주들이 충분히 갈 만한 이유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좀 유가도 네. 40달러대까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이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내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또 체결 소식에 오늘 더욱더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한국 조선업이 4개월 연속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주 전 세계 발주 70%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지난해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주 절벽이다라는 또 언급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부터는 다시금 또 개선이 될 전망이고 최근 들어서 이 각국에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LNG선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1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LNG선도 하나의 네. 키워드잖아요. 이제 네, 바이든도 대통령이 됐겠다. 아직 네. 확정은 아니지만 네. 뭐 될 가능성이 높겠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LNG선 수주량을 또 삼성중공업이 따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따낼 수 있죠.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조선소는 다 따지 않을까.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됐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 그때부터 3, 4년 후에, 즉 내년 정도에는 다시금 또 수주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다시금 또 탄소 중립적인 정책을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LNG선에 대한 수요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부터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럼 삼성중공업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궁금한 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매수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6,460원짜리가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돌파가 된다면 6,800원에서 7,2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분할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금 일정 부분 내려오면 6,100원 이하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7,200원, 순저가는 6,12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고요. 제가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